그리스 신화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다. 지루라고 한다. 오늘의 할 이야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했죠. 예전에 오이디푸스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아이린님 만원 후원 기억시옷 널 구속하겠어. 그렇구만. 아이린님께서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요거 안 껐구나 내가. 그래 고마워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 자, 반갑습니다. 그리스 신화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반갑다. 지구라고 한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오이디푸스 가문의 저주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반응이 좋았어요. 아, 재미있다. 인간들의 이야기가 맨날 그리스 신화 하면 신들의 이야기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들 이야기, 아, 이것도 새롭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걸 준비했어요. 이 그리스 신화라는 거를 좀 이해하다 보면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활이 아무래도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 가상으로 쓰지는 않았을 거야. 가상이라고 해도 엄연히 주변에서 보고 들은 사회 분위기나 어떤 이야기들, 뭐 겪은 것들이 좀 녹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보자면은 어떤 인간들이 이렇게 신들에게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어쩌면은 당시 고대인들은 인간의 욕심을 전혀 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두 다 드러내는 욕망 덩어리들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주 시리즈 한 편 더 해볼 겁니다. 이름하야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 야, 커스 좋았어.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이 저주를 받을 때는 거의 신들의 어떤 복수나 화풀이 대상으로 이제 저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얘기는 스케일이 조금 커요. 어마무시할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오늘도 1시간 꽉 채워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를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어느 부분이 가장 재미있는가 꼽자면은 일리어드인 것 같아요. 일리어드 또 모르지? 트로이 전쟁을 다룬 소설이 일리어드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가 이제 전승돼서 내려올 때 책 몇 권이 있어요. 그 중에 일리어드라는 부분이 트로이 전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좀 알고 있다. 나 그리스 신화 좀 파봤다. 그리스 신화 갖고 좀 놀아본 놈인가 싶으면은 이제 보통 트로이 전쟁이라는 말 안 쓰고 일리어드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거든요. 트로이 전쟁은 작년에 이제 그리스 신화 시즌 1을 좀 진행했을 때 그때 트로이 전쟁 편에서 자세하게 다뤘어요. 제가 8편 한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날 때까지를 다뤘었죠. 말 나온 김에 복습 한번 합시다. 예. 트로이 전쟁 어떻게 일어나요? 반인반마죠. 켄타우로스라는 그 종족이 모여 사는 펠레온 산에서 인간 영웅 펠레우스와 어떤 제우스가 결혼하려다가 포기한 여자가 있으면 테티스, 이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낳죠. 뒤꿈치가 약점이라는. 근데 이 결혼식에 참석을 못한 신이 있었어요. 인간과 신의 결혼이다 보니까 인간들도 아주 많이 참석했고 신들도 다 갔어. 근데 한 명은 참석을 못했어. 어떤 신이. 바로 누구? 브라의 여신 에리스 되겠습니다. 자기만 쏙 빼놓고 신들이 결혼식에 가자 화가 났어요. 뭐야? 나 왕따 시키나?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결혼식에 찾아가서 황금사과를 이렇게 쏙 놓고 옵니다. 황금사과. 그래서 이걸로 헤라랑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싸우기 시작하죠. 왜? 이 사과에는 써있는 글씨가 있었어. 이 사과의 주인은 가장 아름다운 신입니다. 뭐 이렇게 써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라랑 아프로디테 이렇게 아테나 보고 그럼 나잖아? 그래서 막 새로 싸운 거야.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러다가 편이 갈렸어. 막 헤라 편 사람들, 뭐 아테나 편 신들, 아프로디테 쪽 사람들 막 모였어요. 3파전이 된 거야. 그리스 전 대륙이 신들까지 섞여가지고 싸움이 결판이 안 나. 이 사과 조각 하나 때문에. 사과가 뭐라고 세상에. 그러다가 결국 트로이, 이웃나라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라는 애를 찾아가서 이 신셋이, 그래서 이 사과의 주인이 누군지 결정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심판봐달라. 으로 신들의 어떤 문제에 인간이 심판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좀 웃기지. 이때 파리스가 아프로디테한테 황금 사과를 줍니다. 당신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아프로디테한테 사과를 줬냐? 아프로디테랑 미리 얘기가 돼 있었어. 나한테 사과 주면은 진짜 네가 정말 어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쩐다, 와 홀리쉣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여자를 보면은 내가 널 결혼시켜줄게, 도와줄게, 나한테 사과를 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어떤 그리스 땅의 어떤 스파르타란 나라의 왕비인 헬레네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도움으로
헬레네를 납치해, 이 결혼한 유부녀였단 말이야. 납치해서 파리스랑 사는 거야. 자, 이 일로 화가 난 사람은 누구겠어? 헬레네의 진짜 남편이겠죠. 이게 바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입니다. 그 메넬라오스가 화딱지가 난 거야. 아니, 헬레네를 훔쳐가? 막 이래가지고 자기 형인 아가멤논이랑 힘을 합쳐요. 그래서 그리스 전 대륙의 연합군을 결성해서 트로이로 쳐들어가지. 이게 트로이 전쟁의 시작이야. 아, 숨가뻤다. 자,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사실 한 가지 이유로만 발생하겠어? 이전부터 뭔가가 계속 부추겨지다가 결국 어떤 사소한 거 하나로 터진단 말이에요. 요 사소한 뭔가가 있었던 것들을 알아볼 건데, 따지고 보면은 전쟁은 사실 아주 복잡한 인물 관계들이 뒤섞이고 갈등들로 인해서 일어나요. 근데 그 발발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야. 똑같은 말 두 번 했나요? 사실은 이제 메넬라오스랑 아가멤논이 아내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건이 트로이 전쟁이지만, 사실 신들이 내려다보는, 올림포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막 커피 마시고 있던 이 신들의 입장은 달랐던 거예요. 제우스가 있잖아, 자기 아빠랑 전쟁을 해요. 자기 아빠가 크로노스거든. 크로노스가 신들의 왕이던 시절에 제우스가, 아들 레미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게 티타노마키아 전쟁이거든. 10년 전쟁했어요. 이때 승리하면서 제우스가 다음 왕이 됐어. 그러면서 제우스가 인간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어때? 인간들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 야,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애 낳게 돼 있는 거야, 얘들아. 제우스가 이렇게 인간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고민하던 끝에 인간들의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질서의 여신이라는 테미스라고 있습니다. 테미스, 자기 아내예요. 테미스와 고민을 해요. 아, 야, 어떡하지, 테미스야. 여보, 인간들이 너무 늘어나요. 걱정이에요. 고민하다가 못된 생각을 했죠. 인간 사이에 전쟁을 일으켜서 좀 죽이자,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촉진제를 헬레네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이간질을 해버린 겁니다. 인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벌인 것 같지만 사실 신들이 다 조종했던 거야. 큰 그림 그렸던 거죠. 빅피처. 그럼 다시 인간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헬레네의 남편인 메넬라오스와 그 형 아가멤논이 전쟁을 일으킨 주동자란 말이에요. 자기네 생각에는 아내나 처제 구하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는 이제 신들의 장난질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왜 하고 많은 인간들 중에 하필이면 메넬라오스랑 아가멤논이 총대를 메고 전쟁을 저질렀는가, The War를 저질렀는가, 이 점을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겁니다. 왜일까? 왜 그랬을까? 왜 하필 얘네일까? 메넬라오스랑 아가멤논이 형제예요. 그리고 탄탈로스라는 가문의 핏줄입니다. 탄탈로스. 이들이 신에게 당첨돼서 이 인간을 줄이려는 이 신들의 어떤 장기 프로젝트의 희생양이 된 이유는 이 탄탈로스 가문에 저주가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이야기 주제라는 거죠. 재밌지 않냐? 대체 이 탄탈로스 가문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주가 내려졌고 트로이 전쟁까지 이어지게 됐을까요?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를 오늘은 알아볼 겁니다. 본 내용 갑시다.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탄탈로스라는 가문의 조직도, 가계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진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보면 겁나 복잡해요. 근데 자세히 좀 하나씩 보면은 아는 이름들이 좀 있어. 이거 보자. 맨 위에 보면 여기 제우스 있습니다. 제우스. 그리고 플루토라는 신도 있죠. 이 둘이 결혼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탄탈로스를 낳아요. 탄탈로스를 낳습니다. 예, 가문의 시작이죠. 탄탈로스. 그리고 탄탈로스는 여기 펠롭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펠롭스. 요게 이제 2대가 되겠고, 요 밑에 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아트레우스 있어요. 아트레우스. 요게 3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바로 메넬라오스랑의 헬렌 보시죠. 헬렌이 헬레나야. 헬레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가멤논도 있습니다. 이렇게 4대 형제가 있죠. 요렇게만 보면 돼요. 요렇게만 이해할 겁니다. 쉬워요.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우스랑 플루토가 결혼하면서 이 탄탈로스의 가문이 시작을 해요. 제우스레기 님과 이 맨 위에 림프족 요정이라고 하는 플루토가 결혼해서 탄탈로스를 낳았죠. 혈통을 보자면 탄탈로스는 정통신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정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혼혈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 대접을 받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때? 제우스의 아들이다 보니 빽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신도 아니야. 정통 핏줄, 신의 핏줄도 아니면서 올림포스에 열리는 신들의 파티에도 탄탈로스가 가끔 초대가 됩니다. 예. 여기서 어때? 신들이 먹는 아주 진귀한 산의 진미를 맛보았지 않겠어요? 일진 신들만 먹는다는 귀한 요리를 먹은 거야. 먹고 감동을 했어. 거의 미식가였거든, 탄탈로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이거 퍼먹다가, 와, 이거 땅에 내려가서 인간들,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하고 좀 음식도 나눠 먹고 싶다. 이 음식 맛을 좀 보여주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나 신들한테 가서 이거 먹었다. 그래서 음식을 몇 개 이렇게 싸와요. 훔친 거야. 사실 갖고 내려가면 안 되거든. 몇 개 싸왔어.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 나눠주면서, 야, 먹어라. 내가 제우스가 먹는 밥상, 이 17첩 반상을 가지고 왔다, 얘들아. 좀 먹어보려 하면서 막 또 허세를 또 부렸겠지. 내가 말이야, 딱 이렇게, 내가 이 올림포스 산이라는 데 갔다 왔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또 신들의 비밀 이야기 또 막 퍼뜨리고 다녔어요. 자기는 갔다 왔다 이거지. 보통 인간들이 이렇게 신들의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면 어때? 음식도 훔쳐갔는데, 보통 인간들이라면은 신들이 그냥 잡아 죽였을 거야. 근데 이 탄탈로스라는 사람은 무려 제우스레기 누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짜증은 나. 쟤 뭐야? 쟤 짜증나 죽겠어. 탄탈로스가, 야, 막 나 저번에 쟤랑 사귀었다 헤어진 거 막 떠들고 다녀. 뭐야, 짜증나. 막 이러면서 짜증 나는데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탄탈로스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신들 사이에서. 이것도 모르고 이 눈치 없는 탄탈로스는 자기가 그동안 신들에게 얻어먹기만 했던 게 미안하다면서 신들을 초대합니다. 예. 그래서 신들에게 어떠한 음식을 좀 해먹일까 고민하다가 얘도 좀 약간 탄탈로스레기적인 면이 있어요. 자기 아들 이 자기 아들 펠롭스를 죽여서 요리를 한 거예요. 리얼 참투루루. 예. 그래서 신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안 먹었죠. 근데 이 신들 중에 당시 초청된 사람 중에 이 데메테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데메테르는 당시에 딸인 페르네세포네를 하데스한테 강제로 뺏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신이 나가 있었거든, 딸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다가 이걸 먹었어. 데메테르는 먹었어. 탄탈로스의 이런 도라이 같은 짓에 제우스가 놀랬죠. 이 새끼 뭐야? 감히 신들을 불러갖고 지 애를 요리로 내놔?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면서 이 탄탈로스를 번개를 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헤르메스, 자기 아들, 다른 아들이죠, 신이죠, 헤르메스를 시켜서 이 펠롭스의 몸을, 여기 보면 보이죠, 헤르메스의 몸을 다시 솥에 넣어서 끓이게 하니까 어떻게 돼? 그 요리됐던 펠롭스가 이렇게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탄탈로스의 가문에 저주가 내려진 거예요. 어떻게 감히, 신이 봐도 좀 아닌 거야. 자기 자식을 죽여서 요리를 해서 이걸 또 신들 앞에 내놓냐. 그래서 저주가 내려진 거죠. 자, 하지만 펠롭스의 어깨는 어때? 없어, 어깨 조각이. 왜? 데메테르가 먹었거든. 어깨 조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헤파이스토스의 도움을 받아요. 대장장이의 신이죠. 얘도 제우스의 아들이야. 헤파이스토스가 상아, 코끼리 그 뿔, 상아로 어깨를 만들어서 펠롭스 모에 끼워주면서 이렇게 딱 상황이 수습됩니다. 그리고 이 펠롭스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신들이 얘를 굉장히 이뻐했어. 꼬맹이. 제우스의 손주 뻘이잖아. 근데 되게 잘생기기도 했으니까 유독 포세이돈이나 뭐 아르테미스 이런 신들이 얘를 굉장히 이뻐했다고 합니다. 손주니까, 손주. 굉장히 이뻐했다고 합니다. 신들도 잘생긴 거, 이쁜 거 좋아하는 건 다 마찬가지다. 이 더러운 외모지상주의. 이렇게 또 알 수 있죠. 그러면 탄탈로스로 다시 돌아가면은, 여태까지 신들의 어떤 음식을 훔친 죄, 그리고 비밀 얘기를 퍼뜨린 죄, 자식을 죽인 죄, 그리고 자식을 신 앞에 음식으로 내놓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번개를 맞은 것도 모자라서. 죄질이 아주 나빴어요. 악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아주 큰 거대한 벌을 주기 위해서 신들이 새로운 고문 방법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얄미운 방법을 개발합니다. 자, 이거예요. 탄탈로스가 강물에 묶였어요. 여기 보면은 허리에 이렇게 밧줄 묶인 거 보이죠? 강물에 묶인 채로 이렇게 고개만 내놓고 묶여요. 그래서 위에는 강물 속에서 자라는 과일나무에 매달렸다고 하는 건데, 이게 하루 종일 매달렸으니까 어때?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 과일나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떠 있어, 과일들에서. 이 과일을 따려고 이렇게 손을 뻗으면은
과일이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움직여 위로. 그래서 이 손에 안 닿는 거야. 분명히 과일은 여기 있어. 잡으려고 하면 가지가 움직여서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 올리는 거야. 이게 벌이야. 벌이야 벌. 그리고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물이 말라. 수면이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못 마시잖아. 그래서 고개를 들면 다시 물이 또 찹니다. 예. 이런 이제 빡치는 아주 열받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치사하잖아. 먹을 거 같고. 자, 여기서 생긴 우리 또 영어 단어 하나 공부할 수 있는데 영어로 애태우다, 감질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얘가 지금 굉장히 애가 탈 거 아니야. 과일이 안다. 물도 못 마셔.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 뭐 애간장도 탈 거고 그렇잖아. 이거 애태우다를 영어로 탄탈라이즈라고 하거든요. 영어사전 찾아보면 있어. 바로 이 탄탈로스의 형벌에서 유래가 된 말이죠. 이때부터 탄탈로스는 평생 마시지도 못하는 강물에 갇혀가지고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는 불안함에 떨면서 살았고 나중에는 어깨에 무거운 바위도 짊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이 아들의 얘기해야겠죠. 아버지에게 요리가 됐다가 신들에게 다시 살아난 이 탄탈로스의 아들 요 펠롭스 이야기 알아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가마솥에 끓여져서 부활하게 된 펠롭스는요, 성인이 되자 자신의 아내로 아르카디아의 히포다미아라는 공주를 점 찍습니다. 그냥 점 찍은 거야. 이렇게 너 내 부인 해라. 점 찍은 거야. 뭐 청혼도 아니고 그냥 찍어. 나 쟤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전에 이 히포다미아의 아버지인 오이노마우스 왕이 있습니다. 오이노마우스 왕.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좀 아빠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오이노마우스 왕은 자신이 사위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예언은 신들이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딸을 시집 보내면 안 되겠죠. 사위한테 죽는단 말이야. 사위가 누구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집을 안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방법을 생각했느냐면은 이 오이노마우스 왕이 봐봐 어때? 좀 약간 좀 야생적이죠. 전차를 잘 몰았대. 거의 전차 경주의 장인이었대요. 거의 뭐 그리스 신화의 미하엘 슈마우급 잘 몰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에게 청혼하는 사람은 자신과 전차 경주를 해서 이기면은 딸을 주고 지면은 죽인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청혼을 했다가 전차 경기에 져서 막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펠롭스가 여기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예. 왜냐면은 자기가 신들과 좀 친하다 보니까, 얘가 아까 포세이돈하고 좀 친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포세이돈이 또 전차를 잘 몰아요. 포세이돈한테 전차 모는 법을 배웠거든. 펠롭스는 어때? 자신이 좀 약간 좀 자신감이 좀 붙어있던 거죠. 그래서 이 오이노마우스 왕을 찾아갔는데 막상 한판 뜨려고 해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막 시체들, 뼈들을 보니까 여기 뼈 보이죠? 겁이 난 거예요. 아, 나 까딱하면 질 수도 있다. 만약에 지면 죽는다. 막 무서운데?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포세이돈을 찾아갔어. 포세이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도움을 청해요. 아, 형, 할아버지, 저 알죠? 그 형, 할아버지 동생 중에 제우스라고 저 손주거든요. 아시죠? 아, 이거 나 결혼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그래서 좀 어떤 방법 없을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아 그래? 막 이래가지고 이 펠롭스에게 날개 달린 말이 끄는 전차를 선물해 줍니다. 캐시템이죠. 현질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날개 달린 말이야. 얼마나 빠르겠어. 그래도 좀 쫄보였어, 이 펠롭스가. 그래도 만약에 지면 진짜 죽는다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펠롭스가 자신에게 그때 반한 이 히포다미아 그 공주를 몰래 찾아가서 작전을 세우는데, 무슨 이렇게 말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도 결혼이 마침 하고 싶었던 거야. 그 아빠가 막 이렇게 허락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펠롭스가 어떤 부탁을 했냐면은 자기가 이길 수 있도록 그 왕의 전차, 그러니까 이 히포다미아에게는 자기 아빠가 끌 전차를 좀 이렇게 망가뜨려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포다미아가 알았어요 오빠, 나만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당시 자기 아빠의 부하 중에 미르틸로스, 인간관계 좀 복잡한데 미르틸로스가 왕의 어떤 전차를 관리하는 부하예요. 이 미르틸로스를 꼬셔요. 그래서 오빠 저 좀 잠깐 도와주셔야겠어요. 그래서 미르틸로스가 조건을 또 내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면은 좋아, 나도 조건이 있어. 뭐냐면은 너 앞으로 이 전차 경기에서 이길 거면은 너 왕비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왕국의 절반 나한테 주고 너랑 한번 사귀고 싶어. 너 왕비가 뭐 될 거지만 펠롭스랑 결혼할 거지만 나 너랑 하루 사귀고 싶어. 어때? 콜?
이래. 뭐야 이게 뭐냐고.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어요. 근데 펠롭스가 이걸 또 들어줘. 그래 좋았어. 그럼 히포다미아랑 하루만 사귀고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만이 또 뭐야. 이제 막장이야 얘들이. 아무튼 이렇게 약속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르틸로스라는 사람이 이 왕이 끄는 전차에 바퀴를 고정하고 있던 나사를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합이 시작되니까 어때? 당연히 달리다가 바퀴가 빠지겠지. 이때 이 오이노마우스 왕이 전차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때 낙마하면서. 예언대로 어때? 사위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돼버린 거지. 이게 신들의 예언은 피할 수가 없어, 인간이. 이렇게 왕이 죽자 약속대로 히포다미아는 마르틸로스와 사귀었고, 하루만 사귀는 거고, 그리고 펠롭스와 결혼도 해요. 그리고 포세이돈이 선물한 전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죠. 이때 이 미르틸로스라는 사람도 큰 공을 세웠다. 펠롭스가 왕이 되는 거, 전차 경기에 승리할 때 큰 공을 세웠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같이 가? 아니 뭐 신혼여행을 3시 가냐. 이렇게 꼭 따라가는 애들이 있다, 눈치 없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죠? 이러면은 생겼어. 신혼여행 도중에 펠롭스가 목이 마른 거예요. 여기 있는 게 펠롭스입니다. 펠롭스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오려고 이렇게 잠깐 좀 전차 있던데, 여기 히포다미아랑 마르틸로스 있는 데를 좀 벗어났던 적이 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이 틈에 이 둘이 사귀고 있는 거야. 아직도 사귀고 있는 거야. 연애질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미르틸로스가 히포다미아를 막 이렇게 막 덮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펠롭스는 어때? 뭐야, 약속을 어겼어. 승질이 났죠. 아니 니네 그때 하루 사귀고 끝난 거 아니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미르틸로스를 전차에 태웁니다. 야, 너 잠깐 전차 좀 타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요. 날개 달린 말이니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미르틸로스를 발로 차요. 펠롭스가 가서 바다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는 좀 신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합시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펠롭스는 아카이아의 새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남부의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해버려요. 정복해. 그래서 다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펠레폰네소스라고 하는 요 큰 왕국, 파란색 칠해져 있죠. 요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지만 이 와중에 이 펠롭스레기 모드로 또 변신을 해가지고 아스티오케라고 하는 님프종 여신 다나이스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데 다나이스와 바람을 펴서 또 아들 크리시포스를 낳게 되죠.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 크리시포스 또 누구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원체 잘생겼어요. 펠롭스가 아까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이 종족 자체, 님프족이 다 이쁘거든요. 종족 자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베이스로 깔려있던 이 님프족 다나이스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니까 어때? 크리시포스가 얘가 남자지만 겁나 이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여자들도 많이 꼬였지만 남자들도 꼬였어. 원체 이쁘니까. 그래서 테베의 이 라이오스 왕, 여기 보이죠? 여기 끝에 턱주가리 살짝 잘린, 왜 이래? 납치해? 얘를 크리시포스를 납치해. 그래서 자기 뭐라고 해야 되냐? 남편으로 결혼을 해, 강제로. 부인으로 삼아요. 이 펠롭스가, 크리시포스가 남잔데 부인으로, 남편으로 삼았다고 해야 되나? 남자끼리 결혼해도 남편이 되냐? 아무튼 근데 이 왕은 남자잖아. 다른 나라로 어쨌든 이렇게 가서 첩살이를 하게 됐어요. 남잔데. 이게 첫째 부인이었던 펠롭스의 첫째 부인 히포다미아에게는 좋은 일이죠.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크리시포스는 첩의 자식이란 말이야. 첩의 자식. 근데 첩의 자식이 어디로 끌려가니까 이 첫째 부인에게는 너무나 땡큐죠. 왜? 가만히 있으면은 내 아들, 첫째 부인의 아들들이 왕이 될 테니까. 근데 얘가 있으면은 서로 또 막 눈치 봐야 되고 또 경쟁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내 아들들이 왕이 될 수 있겠군.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자세한 얘기를 얘가 어떻게, 크리시포스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 생각보다 잘 사는 거야. 그 나라, 이 라이오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왜? 만약에 끌려간 이 크리시포스가 이 테베 왕, 자기 남편의 지원을 받아서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아직 안 그래도 아카이아 나라에는 아직 크리시포스 파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탭의 왕의 군대까지 섞여버리면은 2대1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슬슬 어떤 자기 자식들에 대한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테베를 찾아갑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라이오스 왕 옆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크리시포스를 암살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왜 목숨까지 끊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양심에 찔렸는지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펠롭스는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가 낳은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이게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입니다. 이게 두 번째 2대죠. 탄탈로스 2대 펠롭스의 저주죠. 아들과 첫째 부인이 죽었어요. 펠롭스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어때요? 좀 사람들이 이거 왕으로서 자질이 좀 모자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나라는 또 잘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를 좋아해주던 포세이돈과 아르테미스 있다고 했죠. 아르테미스에 의해서 펠롭스가 죽게 됩니다. 여태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 이 펠롭스 너에게 바람기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아르테미스가. 그래서 좀 이렇게 조언해 준답시고 얘기를 한 게, 야 펠롭스 너 앞으로 연애하지 마, 여자 멀리 하고 나에게 아르테미스가 나에게 순결이 없는데 아무튼 뭐 나를 모시면서 순결을 지켜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합니다. 근데 펠롭스가 당연히 그러기 싫죠. 왜? 자기는 혈기왕성한 이 시대의 참 그리스인이거든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신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이 말에 아르테미스가 기분이 팍 상해브러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펠롭스를 저주를 내리는데 정신병을 걸리겠어. 뭐냐면은 스스로를 자기가 불사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도움이 있었던 게, 어릴 때 펠롭스가 자기 아빠에 의해서 죽었다가 가마솥에 끓여지면서 살아난 기억이 있잖아요. 이걸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펠롭스가 난 불사신이야, 나는 안 죽어, 그러면서 자기가 불 속에서도 타 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장작 더미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불에 타 죽게 돼버립니다. 여기까지가 1편입니다. 자, 다음 영상이 여기 옆에 밑에 아래 링크가 뜰 텐데요. 클릭하시면은, 터치하시면은 2편 영상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편에서 또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 3대 4대의 저주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